제 이름은 박미영. 올해 48살입니다. 20년 넘게 운영해온 작은 분식점이 코로나와 임대료 인상으로 문을 닫게 되었죠. 서울에서의 삶이 막막해져서 고향 근처 작은 도시로 내려왔어요. 전 재산이라고 해봐야 전세금 반환받은 돈 몇천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 돈으로 전통시장 한켠에 있는 작은 반찬 가게를 인수했습니다. 30년째 운영하던 할머니가 연세가 많아서 그만두신다고 하더라고요. 첫날 이 시장에 들어서는데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이 서울의 번잡함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오래된 시장 특유의 냄새와 상인들의 구수한 사투리가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네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돌아보니 키 크고 어깨 넓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데 깔끔한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네, 오늘부터 반찬 가게 하게 된 박미영이라고 합니다. 아, 김할머니 가게 인수하셨구나. 저는 정민호예요. 바로 맞은편에서 정육점 하고 있어요. 잘 부탁드려요. 그의 손이 제게 향했어요. 악수를 하는데 생각보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거친 일을 하는 사람 치고는 의외로 섬세한 느낌이었죠. 혹시 모르는 거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시장이 처음이면 어려운 게 많거든요. 민호 씨의 배려 덕분에 첫날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어요. 손님이 별로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점심시간에 민호 씨가 반찬 몇 개를 사러 왔더라고요. 김치찌개용 김치 좀 주세요. 그리고 시금치 나물이랑 콩나물 무침도요. 얼마나 드릴까요? 혼자 살아서 조금만 주시면 돼요. 혼자 사신다는 말에 왠지 마음이 쓰였어요. 넉넉하게 담아드리면서 덤으로 멸치볶음도 조금 넣어줬죠.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안 되는데요. 괜찮아요. 첫날이라 서비스예요. 맛있게 드세요. 그때 민호 씨가 활짝 웃었는데 참 따뜻한 미소였어요. 남자가 이렇게 예쁘게 웃을 수 있구나 싶었죠. 며칠이 지나면서 민호 씨와는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아침에 가게 문을 열면 맞은편에서 고기를 손질하는 그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진짜 일 잘하는 사람 같았어요. 손놀림이 정확하고 빨라서 보는 재미가 있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저녁 늦게 가게 문을 닫고 있는데 민호 씨도 마침 정리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민호 씨도 수고하셨어요. 혹시 저녁 드셨어요? 근처에 맛있는 국수집이 있는데 갑작스러운 제안에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혼자 먹는 저녁이 외로웠던 터라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저도 혼자 먹기 심심했거든요. 국수집은 시장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작은 가게였어요. 할머니가 직접 뽑은 면으로 끓여주는 멸치국수가 일품이었죠. 여기 국수가 정말 맛있어요. 제가 자주 오는 곳이거든요. 그러게요. 서울에서는 이런 맛 찾기 어려웠는데 서울에서 뭘 하셨어요? 분식점 했어요. 20년 넘게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말끝이 흐려졌어요. 아직도 가게 문 닫은 게 서운해서요. 민호 씨가 제 표정을 눈치챘는지 화제를 돌렸어요. 힘드셨겠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민호 씨도요? 네. 원래는 건설회사에 다녔거든요. 그런데 회사가 부도 나서 그때 정말 막막했어요. 서로의 아픈 경험을 나누다 보니 왠지 마음이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끼리는 금방 통하는 게 있나 봐요. 그런데 지금은 괜찮으세요? 시장 일이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나름 재미있어요. 손님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면서 민호 씨 생각이 계속 났어요. 함께 국수를 먹으며 나눈 대화들. 그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그 다음 날부터 민호 씨와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가 생겼어요. 아침에 눈이 마주치면 괜히 얼굴이 빨개졌고, 그가 제 가게 앞을 지날 때면 괜히 바쁜 척 했거든요. 어느 날 오후, 비가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뜸해져서 가게 앞에 서서 비 내리는 걸 보고 있었는데, 민호 씨가 큰 우산을 들고 다가왔어요. 비가 많이 오네요. 그러게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라고요. 혹시 우산 없으시면 제 걸로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그칠 것 같아요. 하지만 비는 그칠 기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세게 내리기 시작했죠. 민호 씨가 제 옆에 서서 함께 비를 바라봤어요. 어깨가 스칠 듯 가까운 거리였는데 왠지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미영 씨, 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새로운 곳에서 혼자 시작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의 배려 깊은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서울에서는 아무도 제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주지 않았거든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그런데 민호 씨 같은 분들이 있어서 조금씩 적응하고 있어요. 다행이에요.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도울 수 있는 건 도와드릴게요. 그때 바람이 불면서 빗물이 튀었어요. 민호 씨가 자연스럽게 제 어깨를 감싸며 안쪽으로 당겼죠. 그의 넓은 가슴에 살짝 기대지게 되었는데 남자 특유의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죄송해요. 옷 젖을까 봐서 괜찮아요. 짧은 접촉이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온기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혼한 지 5년이 넘도록 이런 두근거림을 느껴본 적이 없었거든요. 비가 그친 후에도 그날의 감촉이 계속 생각났어요. 민호 씨의 단단한 어깨, 은은하게 풍기는 비누 향까지도 선명하게 기억났죠. 그 주 토요일 민호 씨가 제 가게에 왔어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문을 닫는 시간이었죠. 미영 씨, 시장 끝나고 시간 있으세요? 네, 왜요? 근처에 맛있는 삼겹살집이 있는데 같이 저녁 어때요? 요즘 고생 많으시는 것 같아서. 두 번째 식사 제안이었어요. 이번엔 저도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었죠. 좋아요. 저도 고기 먹고 싶었거든요. 삼겹살집은 아늑한 분위기의 작은 가게였어요. 소주 한 병을 시켜놓고 고기를 구우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죠. 민호 씨는 가족이 있으세요? 소주가 조금 돌아서인지 용기가 생겨서 물어봤어요. 없어요. 결혼했었는데 5년 전에 이혼했어요. 아, 죄송해요. 괜히 물어봤네요. 괜찮아요. 미영 씨는요, 저도 이혼했어요. 벌써 5년 됐네요. 서로 비슷한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니 더욱 가까워진 기분이었어요. 소주 때문인지 얼굴이 빨개진 민호 씨가 평소보다 말수가 많아졌어요. 이혼하고 나서 여자랑 밥 먹는 게 이렇게 오랜만이네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랑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한 게 정말 오래됐어요. 편하게 느껴주신다니 다행이에요. 사실 좀 긴장했거든요. 왜요? 예쁜 분이랑 같이 있으면 긴장되는 게 당연하지 않나요? 갑작스러운 칭찬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이런 말을 들은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났거든요. 민호 씨, 술 취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미영 씨 정말 예뻐요. 그의 진지한 눈빛을 보니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저녁을 마치고 집까지 바래다 주겠다는 민호 씨의 제안을 받았어요. 시장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원룸까지 함께 걸으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이런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헤어지기가 아쉬웠어요. 민호 씨도 같은 마음인지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있었죠. 미영 씨, 네.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든든한 그의 손에 제 마음도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천천히 해요. 서두르지 말고. 그래도 될까요? 네, 좋아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도 민호 씨 생각뿐이었어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 따뜻한 손길이 자꾸 떠올랐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이렇게 설레고 행복한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다음 주부터는 민호 씨와 더 자연스럽게 지낼 수 있었어요. 아침에 가게 문을 열면 서로 인사를 나누고 점심시간에는 간단히 차라도 같이 마시곤 했죠. 어느 날 오후 손님이 별로 없어서 가게 앞에서 야채를 다듬고 있었어요. 민호 씨가 일을 마치고 제 가게로 왔더라고요. 뭐 하세요? 콩나물 다듬는 중이에요. 내일 콩나물 무침 많이 만들어야 해서 도와드릴까요? 괜찮아요. 금방 끝나요. 하지만 민호 씨는 이미 제 옆에 앉아서 콩나물 다듬기를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손놀림이 능숙했죠. 민호 씨 요리 잘하세요? 혼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배웠어요. 그런데 미영 씨만큼은 못해요. 제가 뭘 잘한다 그래요? 아니에요. 미영 씨가 만든 반찬들 정말 맛있어요. 집밥 같은 맛이 나서 자꾸 생각나요. 그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누군가 제 음식을 인정해 주는 게 이렇게 뿌듯한 일이었나 싶었죠. 그럼 언제 집에서 직접 해드릴까요? 말이 나온 김에 용기를 내서 제안해 봤어요. 정말요? 그럼 저도 고기 가져갈게요. 좋은 부위로 준비해서. 좋아요. 이번 주말에 어때요? 토요일 저녁 괜찮을까요? 이렇게 첫 집 초대가 성사되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주말을 기다렸죠. 토요일이 되자 아침부터 장을 보러 다녔어요. 민호 씨가 좋아할 만한 메뉴를 생각하며 이것저것 준비했죠.
집도 깨끗하게 청소하고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도 골라 입었어요. 저녁 시간에 민호 씨가 약속대로 왔어요. 정말 좋은 한우 등심을 가져왔더라고요. 이런 비싼 고기를 괜찮아요. 특별한 날이니까요. 특별한 날이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민호 씨도 저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았거든요. 함께 요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늘어났어요. 냉장고에서 뭔가 꺼낼 때 스치는 손길, 조리대 앞에서 나란히 서서 요리하는 시간들이 참 달콤했죠. 미영 씨, 간 좀 봐주세요. 불고기 양념을 만들 때 민호 씨가 젓가락에 고기를 찍어서 제 입에 가져다 댔어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지만 왠지 얼굴이 빨개졌죠. 어때요? 완벽해요. 민호 씨 요리 실력이 대단한데요. 미영 씨가 옆에서 도와줘서 그래요. 저녁을 차려놓고 마주 앉아 식사를 했어요. 집에서 먹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더욱 가까워진 기분이었죠. 정말 맛있어요. 역시 집밥이 최고네요. 고기도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요. 소주 한 병을 함께 마시니 분위기가 더욱 부드러워졌어요. 평소보다 많이 마신 편이었죠. 미영 씨, 네, 오늘 정말 행복해요. 민호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소주 기운 때문인지 그의 눈빛이 평소보다 깊어 보였죠. 저도요, 이런 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그의 진심이 담긴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었거든요. 민호 씨도 그런 마음이세요? 네, 정말로요.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그의 눈에는 저에 대한 따뜻한 감정이 가득 담겨 있었죠. 어느새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미영 씨, 그가 조심스럽게 제 볼을 어루만졌어요. 부드러운 손길에 눈이 저절로 감겼죠. 그리고 천천히, 정말 조심스럽게 그의 입술이 제게 다가왔어요. 첫 키스는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여자로서의 감정이 되살아났죠. 죄송해요. 너무 성급했나요? 아니에요. 좋았어요. 제 대답에 민호 씨가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번엔 더욱 깊게 키스했죠. 그의 품에 안겨 있으니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미영 씨, 사랑해요. 갑작스러운 고백에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제 마음도 같았죠. 저도 사랑해요, 민호 씨.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었어요. 오랜 시간 혼자였던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시간이었죠. 부드러운 속삭임과 따뜻한 포옹 속에서 새로운 사랑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새벽까지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들을 알아갔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결혼 생활의 아픔까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진솔한 이야기들을 나눴죠.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해요. 저도요. 미영 씨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월요일부터 우리의 관계는 공개적으로 바뀌었어요. 시장 사람들도 하나둘 눈치를 채기 시작했죠. 어머, 정육점 사장님하고 잘 되시는 거예요? 단골 할머니가 씩 웃으며 물어보셨어요. 네, 그런 셈이에요. 잘 됐네요. 둘 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니까 서로 의지하며 사세요. 시장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니 더욱 당당해질 수 있었어요. 민호 씨도 마찬가지였죠. 한 달 정도 지나면서 우리는 거의 매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가게 일이 끝나면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죠. 어느 일요일, 민호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미영 씨 같이 살까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지만 이미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었어요. 정말요? 네, 진심이에요. 매일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견딜 수 없어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함께 살기로 결정했어요. 민호 씨 집이 더 넓어서 제가 이사를 가기로 했죠.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매일이 행복했어요.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시장에 나가고 저녁에는 함께 요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이 너무나 소중했죠. 여보, 오늘 고객이 우리 김치 정말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여보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우리 고기도 단골 손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함께 사업을 하니까 서로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고기를 사러 오는 손님들에게 반찬을 추천하고 반찬을 사러 오는 손님들에게는 좋은 고기를 소개해 드리고요. 6개월 정도 지나자 우리는 정식으로 결혼하기로 했어요.
성대한 결혼식보다는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하기로 했죠. 결혼식 날,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었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차라리 전통적인 게 어울릴 것 같았거든요. 민호 씨도 한복을 입고 왔는데 정말 멋있었어요. 신부가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주례를 맡아주신 시장 이장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라 얼굴이 빨개졌죠.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서로 의지하며 행복하게 사세요. 하객들의 축복을 받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2박 3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죠. 바닷가를 손잡고 걸으면서 앞으로의 꿈들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우리 나중에 좀 더 큰 가게 해볼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정육점과 반찬 가게를 합쳐서 종합 먹거리 가게로 만들면 어떨까요? 꿈을 함께 꾸는 시간이 이렇게 달콤할 줄 몰랐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같은 침대에서 잠들고 일어나는 것, 함께 아침을 먹고 출근하는 것, 하루 종일 가까이에서 서로를 볼 수 있는 것, 모든 게 행복했죠. 특히 밤 시간이 가장 소중했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서 함께 보내는 시간들. 때로는 영화를 보고 때로는 그냥 서로 껴안고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죠. 민호 씨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으면 세상 근심이 다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의 넓은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으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는 기분이었거든요. 여보, 오늘 하루는 어땠어요? 당신과 함께여서 매일이 행복해요. 이런 달콤한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더욱 깊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부드러운 손길과 뜨거운 키스, 서로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들이 우리를 더욱 단단하게 묶어주었죠.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로 가게를 확장하기로 했어요. 시장 내 좀 더 큰 점포가 나왔는데 정육점과 반찬 가게를 합친 종합식품점으로 운영하기로 한 거죠. 여보, 정말 괜찮을까요? 투자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괜찮아요. 우리가 함께하면 못할 일이 없어요. 민호 씨의 믿음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둘이 힘을 합치면 정말 안 되는 일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새 가게 준비하는 동안 정말 바빴어요. 인테리어부터 메뉴 구성까지 모든 걸 함께 결정해야 했죠. 하지만 힘들다기보다는 오히려 즐거웠어요. 우리만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너무 설렜거든요. 여기에는 반찬 코너를 만들고 저쪽에는 정육 코너를 배치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간단한 식사 공간도 만들어서 즉석에서 먹을 수 있게 하면 그것도 좋네요. 바쁜 직장인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의견을 나누면서 우리만의 특별한 가게를 만들어 갔어요. 새 가게가 오픈하던 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어요. 시장 상인들은 물론이고 단골 손님들까지 모두 와주셨죠. 축하해요. 정말 멋진 가게네요. 고맙습니다. 더 맛있는 음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바쁜 하루를 보내고 나서 집에 돌아와 민호 씨와 함께 맥주 한 잔을 했어요. 여보,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요. 당신도 고생했어요. 그런데 신기해요. 이렇게 바빠도 전혀 힘들지 않네요. 저도 그래요. 같이 하니까 오히려 더 신이 나는 것 같아요. 새 가게는 대박이었어요. 신선한 고기와 맛있는 반찬을 한 곳에서 살 수 있다는 편리함 때문에 손님들이 계속 늘어났죠. 특히 점심시간에 제공하는 간단한 식사 메뉴가 인기였어요. 제가 만든 김치찌개와 된장찌개, 민호 씨가 구워주는 삼겹살 정식이 단골 메뉴가 되었거든요. 사장님, 오늘도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정말 집에서 먹는 맛이에요. 고맙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해드릴게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서 함께 일하는 민호 씨와 눈이 마주치면서 미소를 나눌 때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죠. 사업이 잘 되면서 여유가 생기자 우리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중에 시간 되면 여행 많이 다녀보고 싶어요. 그래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유럽도 가보고 싶고, 일본 온천 여행도 해보고 싶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우리 둘만의 특별한 추억 많이 만들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미래를 계획하는 시간들이 참 달콤했어요. 결혼한 지 2년이 되어가는 어느 날 저녁, 민호 씨가 갑자기 제 손을 잡더라고요. 여보,
당신 만나기 전 제 인생은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것뿐이었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당신 때문에 제가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어요. 그의 진심이 담긴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민호 씨 만나기 전엔 그냥 혼자 살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이제는 다르죠? 네, 완전히 달라요. 매일매일이 선물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평소보다 더욱 깊게 사랑을 나누었어요.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사랑이 몸과 마음으로 전해지는 특별한 시간이었죠. 부드러운 조명 아래서 서로를 바라보며 나눈 속삭임들, 따뜻한 입맞춤과 애정 어린 손길들이 우리를 더욱 하나로 만들어 주었어요. 사랑해요, 정말 많이. 저도 사랑해요. 평생 함께해요. 3년 차가 되면서 우리 가게는 지역에서 꽤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맛있는 음식과 정겨운 서비스로 입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겼죠. 바빠졌지만 행복했죠. 이제 결혼한 지 4년이 되어 갑니다. 매일이 새로운 하루예요. 시장에서 함께 일하고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고 밤에는 서로 품에 안겨 잠드는 일상이 지금도 설레고 행복해요. 때로는 작은 다툼도 있어요. 가게 운영 방식에 대해서나 집안일 때문에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죠. 하지만 금방 화해해요.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사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여보, 아까는 제가 너무했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도 좀 고집부렸네요.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양보하면서 더욱 깊은 사랑을 쌓아가고 있어요. 최근에는 새로운 도전도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반찬을 배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한 거죠. 젊은 세대들도 우리 음식을 맛볼 수 있게요. 여보, 주문이 또 들어왔어요. 이제 온라인 주문도 꽤 많아지네요. 다행이에요.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런 노력이 필요하죠. 함께 새로운 것들을 배워가는 재미도 쏠쏠해요. 지금 제 나이가 쉰둘이에요. 결코 젊지 않은 나이죠. 하지만 민호 씨와 함께라면 아직도 할 일이 많고 꿈꿀 일이 많아요. 여보, 60살 되면 세계 여행 떠나요. 좋아요. 그때까지 돈 많이 모아서 호화롭게 다녀와요.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어제도 민호 씨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손을 잡고 걸으면서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봤죠. 여보, 우리 만난 지 벌써 5년이 다 되어 가네요. 정말 빨라요. 행복한 시간은 빨리 지나간다더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럼요. 우리 100살까지 함께 해요. 민호 씨의 농담에 웃었지만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100살이 되어도 행복할 것 같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여전히 달콤해요. 함께 차를 마시면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고 내일 계획을 세우고 그저 서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밤이 되면 더욱 특별해져요. 서로를 향한 변하지 않는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들. 부드러운 손길과 뜨거운 입맞춤으로 하루의 피로를 달래주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깊이 나누는 순간들이 여전히 설레고 행복해요. 사랑해요. 내 사랑. 저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 이런 대화를 나누며 서로 품에 안겨 잠드는 밤들이 제겐 가장 소중한 시간이에요. 지금 돌이켜보면 서울에서 힘들게 지내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혼자였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함께하는 이 순간들이 더욱 달콤하고요.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다는 걸,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걸 제가 증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48배 나이에 만난 진정한 사랑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지금도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옆에서 자고 있는 민호 씨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보고 있으면 이 모든 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게 너무 고마워요. 여보, 일어나세요. 아침이에요. 5분만 더. 이런 평범한 아침 풍경도 지금은 너무나 소중해요. 오늘도 시장으로 나가서 함께 일하고, 저녁에는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고, 밤에는 서로 사랑을 확인하며 잠들 거예요. 이런 일상의 반복이 지루하기는커녕 매일이 새롭고 행복해요. 전통시장에서 만난 사랑, 48배 나이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쭉 이어질 거예요. 여러분도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고 진정한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혼자 지내고 계시는 분들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사랑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칠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